2023년 8월 18일 영국 맨체스터 법정. 한 여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 레트비. 33세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였던 그녀는 7명의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14명의 국제 의료 전문가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루시 레트비는 무죄일 수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제 사건입니다. 영국 체스터의 카운티스 오브 체스터 병원. 180년 역사의 이 병원 신생아실에서는 보통 1년에 2~3명의 아기가 사망합니다. 하지만 2015년 6월 한 달 사이에 4명의 아기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신생아 전문의 스티븐 브리어리 박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4건 모두 같은 간호사가 근무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 간호사는 루시 레트비, 당시 25세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1명, 10월 2명, 2016년 1월 1명, 6월 1명, 13개월 동안 총 7명의 신생아가 사망했고 10명이 사경을 헤맸습니다. 신생아 전문의 라비자야람 박사는 병원 고위층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병원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루시는 우수한 간호사입니다. 2016년 2월 17일 새벽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초미수가 K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호흡 튜브가 빠져 있었고 루시 레트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자야람 박사가 소리치며 응급처치를 했지만 아기는 3일 후 사망했습니다. 병원은 루시를 행정 업무로 배치 전환했고 신생아 사망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7명의 아기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루시 레트비, 1990년생.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2011년 21세에 이 병원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3년간 평가는 우수했고 동료들도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경찰이 분석한 근무 기록을 보면 루시가 근무할 때 사망률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근무 중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11월 영국 소아과 왕립학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생아실은 심각한 인력 부족, 노후화된 장비, 감염관리 부실, 하수관 오염 위험 등 문제투성이었습니다. 2017년 5월 병원은 마침내 채셔 경찰에 신고했고 벌새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루시가 근무하지 않은 날에는 사망 사건이 없었다. 2018년 7월 3일 루시의 집에 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발견된 것들은 병원 기록지 그리고 포스트잇에 적힌 글들이었습니다. 나는 악마다. 내가 했다. 나는 일부러 그들을 죽였다. 왜 나야? 나는 살 자격이 없다. 또한 루시는 사망한 아기들의 부모 SNS를 수십 번 검색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도요. 2020년 11월 10일 루시 레트비는 살인 7건, 살인 미수 15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차일드 F와 차일드 L의 혈액에서 합성 인슐린이 검출됐습니다. 처방되지 않았지만 신생아실 냉장고에 보관된 약물이었죠. 인슐린 과다 투여는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일부 아기들의 피부에서 대리석 무늬 같은 얼룩이 관찰됐습니다. 검찰 측 전문가 듀이 에반스 박사는 이것이 공기색전증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혈관에 공기가 주입되면 뇌나 심장의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나 뇌사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 수법은 과다 수유로 아기들을 질식시킨 것, 네 번째는 호흡 튜브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맨체스터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0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루시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절대 아이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 아이들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근무하지 않은 날에는 사망 사건이 없었습니까? 검찰은 동기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범죄 심리학 교수가 증언했습니다. 루시는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기가 위급해지면 그녀가 응급처치를 하고 동료들이 칭찬했죠. 하지만 위기를 만든 사람이 루시 본인이었습니다.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의 일종입니다. 정신과 의사도 증언했습니다. 루시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에서 권력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콤플렉스죠. 또는 특별한 동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명확한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검찰은 죽음의 천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죽이는 연쇄살인범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미국의 제니 린드 올센, 크리스틴 길버트, 독일의 니엘스 회겔이 그랬습니다. 네덜란드의 루시아 드 베르크도 있었지만 그녀는 6년 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2023년 8월 18일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루시 레트비는 7건의 살인과 7건의 살인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악의에 가까운 잔인함으로 이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15건. 영국에서 여성으로는 단 4명만 이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비겁하다. 차일드 A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겨우 하루를 살았습니다. 루시 레트비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루시는 현재 브론즈필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여전히 딸의 결백을 믿고 매달 방문합니다. 2024년 7월 베이비 K 재재판 결과는 유죄. 2024년 10월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공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왜 의사들의 경고를 무시했는가? 2015년 12월 한 의사가 병원 경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원들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무언가 터지면 희생자는 아이들의 생명일 겁니다. 하지만 병원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채셔 경찰은 병원 고위 간부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병원도 공범이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2025년 이 사건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월 4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슈리 박사가 14명의 국제 의료 전문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루시 레트비 사건의 의료 증거를 검토한 결과 살인의 증거가 없습니다. 슈리 박사는 말했습니다. 검찰은 제가 쓴 논문을 인용해 공기색전증을 주장했지만 완전히 잘못 해석했습니다. 피부 변색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사망한 아기들은 모두 극도로 미숙하거나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연사 위험이 매우 높았죠. 인슐린 수치도 오래된 샘플에서 나온 것이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통계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왔습니다. 루시는 가장 성실한 간호사여서 야간 근무와 추가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위험한 시간대에 근무한 확률이 높았던 거죠. 게다가 2016년 루시가 빠진 후 병원은 극도로 미숙한 아기들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위험 환자가 줄면 당연히 사망률도 떨어집니다. 포스트잇도 자책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루시는 동료들에게 의심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의 루시아 드 베르크도 유사한 증거로 종신형을 받았지만 6년 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루시의 변호사 마크 맥도널드는 2025년 2월 영국 형사사건 재심위원회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심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재판에서 이미 검토되고 기각된 내용입니다. 배심원단은 10개월 동안 모든 증거를 검토했고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루시 레트비는 정말 7명의 아기를 죽인 연쇄살인범일까요? 아니면 병원 시스템의 희생양이 된 억울한 간호사일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루시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검토 중이고 병원 고위 간부 3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루시 레트비 사건. 그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정의에 대한 거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